대표님, 네. 최근에 김정숙 여사의 이 기내식 문제가 아주 이슈가 됐었어요. 초호화 기내식을 먹었다. 배현진 의원이 6,292만 원인가요? 예. 네 끼에. 그런데 이제 본인으로 따지면 거기에 36명이 타고 그랬으니까 44만 원이다. 1인당 한 끼. 예. 이렇게 나왔는데 그쪽에서 윤건영 의원 이 문재인 시절에 국정상황실장도 하면서 문재인은 복심으로 통화가 있고 지금도 문재인의 대변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원내 네. 대변인이나. 이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6,292만 원 중에 김정숙 씨가 먹은 것은 4.8%인 105만 원밖에 안 된다. 예. 그러면서 그 6,292만 원의 내용을 자료를 제시를 좀 했네요. 예.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 그래서 정부 관계자, 승무원, 뭐 김여사 뭐 이렇게 다 따져 보니까 김여사는 기내식을 계산해 보니까 105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김정숙이가 도정환이 원래 단장으로 가는 그 인도 방문, 예. 허황호 기념공원 기공식에 가는 방문에 끼어들었다 했는데 도정환 전 장관도 나와가지고 자기를 초청한 초청장하고 김정숙을 초청한 초청장은 별개다. 예. 그래서 셀프 초청은 아니다. 뭐 이렇게 예. 또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 건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물타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공세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짚어야죠.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든 김정숙 여사든 뭐 김혜경이든 예. 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된다. 분명히 여기서 저도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건 가령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방문하고 난 몇 달 이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황우 기억나시면 여러분들 이 김해 지역의 김수로 왕이 신하처럼 전해져 오는 것이 인도국의 이 허황우와 이제 혼인 관계가 돼서 양국의 교류가 있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뭐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천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훨씬 옛날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당시에 이 허황우 기념공원이 세워지는 주에 이 주지사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다음에 당연히 그러겠죠. 인도의 입장에서는 좀 더 뭐 고위직도 오면 좋을 텐데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좀 더 고위직 없겠죠. 그러면 더 고위직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뭐 집권 여당에 아주 어떤 실세가 간다든지, 그렇죠. 또는 예. 뭐 부총리가 간다든지, 또는 뭐 국무총리가 간다든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도 쪽에서의 그런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부부 동반해서 인도를 방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불과 몇 달 만에, 아니 영부인이 배우자가 갔었는데 또 가냐, 그거는 아닌 거니까, 또 더 위에 아주 고위직이 갈 만한 정도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인도의 그런 요청은 감사한 일이나 우리 쪽에서 이런 정부 부처에 관련된 일도 있기 때문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간다 정도로만 돼서도 됐지 않겠습니까?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쪽에서도 인도 측이 지속적으로 최고위급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숙이라고 거기서 지정한 게 매우 없어요. 중요합니다. 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김정숙 여사가 갔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7월에 국빈 방문할 때도 타지마을을 못 가갖고 그때 언론 보도도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오면은 무조건 나는 타지마을을 가야겠다,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확하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름이 못 박아져서 인도로부터 요청이 온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제발 좀 타지마을에 한번 방문을 하면요. 거기를 완전히 소개를 해야 됩니다. 소개를 한다는 게 지새끼 한 마리 없이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다이애나비가 앉았던 그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딱 혼자 앉아 있잖아요. 이러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래서 차라리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 있죠. 또 2018년이 여러 가지로 또 민감한 한 해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인도를 가더라도 타지마을을 가지 말지. 나중에 꼭 굳이 그럴 때 아니더라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꼭 내가 임기 때 이런 걸 다 챙겨야 된다. 그 순간 여러 가지 또 의혹이나 또 공세의 시비에 사로잡히 가지 말든지 그게 또 중요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게 국민의힘의 이 공세라는 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김정숙 그냥 종합특검이라도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민들 공감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논리적이고 아주 예리한 추궁을 해야 된다. 예. 가령 기내식과 관련해서도 전체 총 기내식과 관련된 그 예산 경비 산출액이 6,292만 원입니다. 예. 여기에 기내식 운영하는 경비, 뭐 기기 비용, 또 승무원, 인건비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따져 물으려면 궁금했던 것은 김정숙 여사가 호화 기내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어도 그러면 그게 얼마냐는데 지금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도종환 전 의원에게 자료를 밝힌 게 뭐냐면 이게 대한항공 자료인데 105만 원이에요. 예. 네 끼에. 그러면 적어도 105만 원이 왜 호화 기내식인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어도 500만 원이 넘어갔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사람이 무슨 뭐 사람이 아닌 겁니까? 어떻게 내 끼를 500만 원을 먹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참 이런 공격 부분도 너무 궁색하다. 예. 이런 부분도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논리적이고 예리한 추궁을 하라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배현진 의원이 또 박수영 의원 쪽에서 어떤 반박을 하고 나서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쪽도 자료를 또 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인사수석을 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은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건 사실은 지난 2월에 한번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예. 이제는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로. 네. 이것은 이제 사위 서창호 씨의 특혜 채용과 이 특혜 채용을 해준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오너 아닙니까? 예. 그리고 태국에다 타이 이스타젯을 세워가지고 거기 전무로 취직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까지도 다 대줬어요. 전무는 뭐 월 800인가 되고 생활비도 뭐 350인가 뭐 400 주었어요. 이 대가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지금 그 수사로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무슨 북송 의민 어쩌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예. 서해 공무원 또 북한이 이 살해 총살한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특검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특검도 특검이죠. 특검 플러스 청문회예요. 이거 청문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두 건인데 한 건이 바로 문다혜 청문회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2018년에요. 문재인 당시 임기 2년 차에 이 때문에 지금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겁니다. 자,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회장 출신인데 지금 뭡니까? 깜빵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직도 상실했죠. 예. 이건 이제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이 정치인을 국회에 들어오려고 정말 낮밤 안 가리고 밤낮 안 가리고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2018년에 이 이상직 이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입니다. 예, 이사장을 시켜. 이사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때 멋있죠. 인사수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사장인데 타이 이스타젯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전 남편, 당시에는 남편이었겠죠. 서창호를 이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자, 예.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완전한 이해충돌이에요. 완전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족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행사를 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전대미문의 이건 정말 엄청난 직권남용이죠. 예. 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대통령의 일종의 뇌물입니다. 권한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죠. 사위를 자 자기 회사의 법인의 전무로 임명한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공천까지 공천까지 받습니다. 전주울 그냥 당선되는 곳에.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자,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상직은 공천을 받아서 그리고 실제로 또 이스타 항공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또 딸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이 김정숙 여사의 방문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문재인 김정숙 두 내외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현옥이 자기가 알아서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요. 중진공 이사장 중진공 이사장 시켜야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직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오다가 내려왔겠죠.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엄청난 대통령의 이 권력 남용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기에 왜 청문회 안 합니까? 그것도 해야죠.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준 것이나 다름없고 지금 조국 신당 대표가 2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빠 찬스와 그 외에 기타 몇몇 건에 관한 겁니다.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아니에요. 예.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에는 더 결정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요. 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된 발언 하나 한 걸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지만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노무현 잘못이 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더 큽니까? 문재인이 더 큰 거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저는요 이거는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제 문재인으로 가는 턱밑까지 그렇죠. 검찰 수사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현옥이가 이상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중진공 이사장 시키고 공천까지 주었겠습니까? 책임으로 된 거죠. 연방에서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으로서도 잠이 안 올 겁니다.
조현우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기한테 바로 수사의 칼날이 오겠구나. 뭐 조현우가 입을 딱 다물고 내 스스로 알아서 판단했습니다. 그때 청와대 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수석 주재로 해갖고 거기 임종석도 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게 이제 밝혀지면은 그 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도 김정숙이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정숙은 물론이고 이 문재인까지 부부가 같이 빵에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이건 왜 책 내용이 없냐 이거죠.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예. 이 내용이 있어야죠. 다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누구라도 그러면은 사위 이렇게 취업시켜 주면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 할 수 있다. 공천 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다 취업만 시켜주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네. 예. 시스템 공천이네요. 이거야말로 대가성 있는 진짜 권한 남용이고 뇌물입니다. 제3자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것은 이거야말로 가족관계니까 직접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의- 그래서 문재인이 이 검찰의 칼날을 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노무현 그 추도식에 다 이재명 모았잖아요. 빨리 성과를 내주세요.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성과라는 게 그 뭐니? 선거가 이제 빨리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라 그 이야기겠죠. 끌어내리라는 얘기죠. 다 손을 꽉 잡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조국하고 두 사람 이재명 조국 두 사람만 손잡기에는 모자라니까 경수도 와라. 경수도 날 좀 막아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도 똑같잖아. 지금 깜빵에 갈 가능성은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야 해가지고 이재명 조국까지도 끌어들이고 김경수는 빵에 갔다 왔지만 너도 아직 복권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거기 끼어들어. 그런 거 아닌가. 정말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정말 누구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엄밀하게, 그래서 명백하게.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럼요.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한테만 하지 말고 이재명, 문재인한테도 분명히 똑같이 그럼요. 평등하게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게 지금 보수 우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다 아닙니까? 궁금해합니다.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의 전 남편이 이런 취업이 가능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예, 그걸 좀 밝혀주시기를 예. 이원석 총장한테 촉구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